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논술 시간의 교재 논술 노트 준비되었나요? 자, 오늘은 몇 쪽일까요? 짜자잔 11쪽입니다. 11쪽. 오늘부터는 서론을 위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1단계 우리가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런 텍스트가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먼저 읽어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그림이 어디 있어요? 글이죠, 그쵸? 맹자쌤이 좀 원고를 엉터리로 썼네요. 자, 앉을 자리 정하기. 자, 앉는 자리 정하는 거 여러분 이거 관심 많죠? 자, 나오는 친구들은 현석이, 어준이, 형준이군요. 자, 현석,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에서도 이런 일로 토의 주제를 삼을 때가 많죠? 토의 주제는 자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입니다. 토의할 때는 꼭 주제가 있어야 돼요. 손을 들어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고, 이건 당연히 예의죠. 손을 들어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기본입니다. 어준이가 먼저 발표하여 주십시오. 어준이가 먼저 손을 들었나 봐요.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어준이의 의견은 뭐예요?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와 앉을 수도 있고 또 위치도 앉고 싶은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어준이는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과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요. 현석, 형준이가 발표하여 주십시오. 자, 형준이가 이번에 손을 들었나 봐요. 키가 작은 친구가 뒤에 앉으면 키 큰 친구 뒤에 가려서 칠판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어준이가 너나 나나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되면 만약에 키가 작은 친구가 늦게 와서 뒤에 앉게 된다면 칠판이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앉아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키 순서대로 앉아야 합니다. 키 순서대로 앉으면 키가 큰 친구에게 칠판이 가려서 안 보이는 일 없기 때문에 모두가 칠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형준이는 어떻게 자리를 정하는 게 좋은가의 기준은 뭐예요? 모두가 칠판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게 기준이에요. 어준이는 뭐예요? 앉고 싶은 사람과 앉고 싶은 위치,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죠. 자유를 달라. 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1번, 글에 나타난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 친구 맹자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음 말주머니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자, 토의 시간이죠. 주제는 뭐예요? 자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입니다. 학급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친구들의 각각의 의견은 어준이는 앉고 싶은 사람과 앉고 싶은 자리, 위치, 짝꿍도 또 위치도 앉고 싶은 대로 하자. 형준이는 모두가 칠판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 두 친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자, 여러분도 생각이라는 게 있죠. 어준이 의견대로 했을 때의 장단점과 형준이 의견대로 했을 때의 장단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제3의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또는 어준이 의견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형준이 의견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자, 일단 얼굴을 이용해서 우리가 논술의 서론을 풀기로 했죠? 서론 위한 페이스맵입니다. 페이스맵에 정리하면서 자기 생각도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무엇을 보았니?
자, 무엇을 보았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자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입반에서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었죠. 토의를 하고 있다.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어떤 의견이 들리니? 자, 키 순서대로 앉자라고 하는 앉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건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형준이의 의견이었죠. 어준이의 의견은 뭐예요?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과 마음대로 앉자. 일찍 오면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자. 자, 다시 말하면 키 순서대로 앉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과 앉자.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단 키 순서대로 앉으면 키 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일찍 오는 순서? 네, 앉아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어. 키 순서대로 앉으면 장점과 단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장점은 모두가 볼 수 있다라고, 키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시력이 나쁜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키는 커. 그런데 시력이 무지무지 나빠. 그럼 이 친구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점은 일단 뭐 요런 걸 보완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일찍 오는 순서대로 하자. 장점은 뭐예요? 앉고 싶은 사람, 앉고 싶은 위치에 자기 마음대로 앉을 수 있어. 그러면은 옆짝도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위치도 내 마음대로 일찍 오면 다 잡을 수가 있죠. 단점은 뭐예요? 자, 이때도 아까 이 친구가 걱정하듯이 칠판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눈이 나쁜데도 늦게 오면은 또 칠판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키가 작은데 늦게 오면 뒤에 가려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게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이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위치에서 짝이랑, 그러면 뭔가 불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걱정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 어준이 의견이나 형준이 의견을 따라가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제3의 의견을 내세워도 좋아요. 맹자쌤이라면 일단 키 순서대로는 앉아야 돼요. 키 순서대로 앉되, 눈이 나쁜 친구 있죠. 시력이 안 좋은 친구. 시력이 안 좋은 친구는 앞에 앉게 해주자. 앞자리에 앉자. 근데 그 친구가 키가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맹자쌤은 이 친구가 앞자리에 앉으려는데 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앞 가장자리에 친구들한테 배려해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칠판이에요. 칠판이고 1모둠, 2모둠, 3모둠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 가운데 앉으면 시력이 나쁜데 가운데 앉으면 또 키도 크다. 그러면 뒤에 친구들한테 가려줄 수 있으니까 여기쯤. 네, 이렇게 해주자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의견 있나요? 자, 자기 의견 여기에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스톱 버튼을 누르고 페이스맵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1번 먼저 해보고, 2번 먼저 해보고, 3번 판단한 거 써보고, 자기 주장을 한번 써봅니다. 자, 정리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술술 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논술에서, 요거는 문제 상황이죠. 이것은 얼굴의 감각기관에 비유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어떤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눈으로 문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 보게 되죠. 귀로도 다양한 의견, 문제 상황을 듣게 돼요. 또 다양한 의견도 듣게 돼요. 또 코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죠. 라면 냄새인가, 피자 냄새인가. 뇌와 함께 힘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아, 이런 문제 상황을 보니까, 이 다양한 일기를 보니까 심각해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뇌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이렇게 심각하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죠. 따라서 얼굴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눈으로 문제 상황을 보고, 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코로 냄새 맡듯이 판단하고,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은가, 이걸 해결해야지만 행복해질 것인가,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인가, 이 문제를 그냥 놔둬도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놔두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해질 건가, 누가 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지금 해결해야 돼 라고 판단하면 뭔가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겠죠. 뇌로 자신의 주장을 정하여 말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다 생각하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죠. 문제를 제기할 때는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생각을 갖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론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일단 여기 제목에서 보면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얼굴에 있는 페이스맵,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또는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스톱 버튼을 누르고 하나하나 자기 생각을 정리해 가다 보면 다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필요한 친구들은 스톱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 다 되었나요? 그렇다면 다음 쪽 넘어가 볼까요? 자, 도전해봐요. 뭘 도전할까요? 그렇죠. 서론을 위한 준비를 한번 도전해봅시다. 아, 이번 보니까 그림이 나왔네요. 진짜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 자, 그림 해보았더니 어떤 그림이에요? 오, 여기 초록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다가 어떤 불로 넘어갈까요? 사람들이 가는 거 봤으면 아마 황색 불이나 빨간 불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급히 뛰어가고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이 어때요? 심각한가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요? 선생님은 좀 걱정이 돼요. 자,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음 말주머니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장면입니까? 네, 신호등이 바뀌고 있는데 이 친구가 급히 뛰어가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른들이 본다면 안 돼, 멈춰 라고 얘기하겠죠. 선생님 보면 멈춰 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왜냐? 가다가 이 운전사가 못 봤다면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생각이나 기분은 어떠합니까? 자, 1분 먼저 가려다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주장하면 좋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시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페이스맵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페이스맵입니다. 1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녹색 신호등이 끝나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급하게 횡단보도를 뛰어가고 있어요. 자, 쓸게요. 여러분도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따라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 표현법으로 쓰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예요. 녹색 신호등이 끝나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다. 보도를 건너가고 있다. 이 장면을 본 어른들의 걱정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쵸. 멈춰. 아까 선생님처럼, 맹자쌤처럼 멈춰. 다음 신호등에 건너가야 돼. 다음 신호등에서 건너가. 너무 위험해. 신호등이 바뀔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자,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본다면 한마디 할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뭐예요? 일단 위험하죠? 네, 위험해요. 이렇게 서로 신호등이 바뀔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운전자나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신호등이 바뀔 때 운전자나 또 건너는 사람이나 서로 조심하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뭘 주장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신호등이 바뀔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뭘 주장하고 싶은가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 정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신호등이 바뀔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말자라고 주장할 거예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다 정리되었나요?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스톱 버튼 누르고 자기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생각보다 페이스맵 정리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일단 문제 상황, 그리고 이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판단. 심각해.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라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문제 상황. 문제 상황에서 눈으로 본 문제 상황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의견에 있는 문제 상황도 있어요. 귀로 들은 문제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했더니 저 문제는 해결해야 돼. 심각해.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죠.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라고 문제를 제기해요.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답.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하면 좋으니까. 예. 그렇다면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이 생각,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장.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갖게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이 내용을 잘 엮어내면 서론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서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되면 도전 2, 두 번째 도전 들어갈게요. 두 번째 도전. 자, 도전해봐요. 이번에는 또 글이 나와 있어요. 뭔가 좀 어려워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4인 가족 기준 음식물 쓰레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4인 가족 기준의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연간 얼마나 나오고 그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뭔가가 심각한가 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환경교육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1년에 15조 원, 15조 원이나 낭비가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겠어요. 학교 급식 시간에 싫어하는 반찬이 나오면 먹지 않고 잔반통에 그냥 버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15조 원 쓰는데 나도 뭔가 역할을 한 거죠. 그런 나의 행동 때문에 돈이 낭비되고, 15조 원이란 돈이 낭비되고, 연간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다 먹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다 먹는 날로 정하여 전교생이 실천하면 버려지는 음식물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만큼이래요. 724kg CO2e. 이것은 서울과 부산 왕복 4.8회 운행했을 때 나오는 환경오염과 같으대요. 이것은 148그루의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해야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되살릴 수 있는 양이래요. 자, 여러분 엄청난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1년에 15조 원, 그리고 이렇게 148그루의 나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지구는 오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자,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오염된 지구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네, 걱정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출동해 봅시다. 1번. 글쓴이가 되어 생각해보고 다음 말주머니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들은 것은 뭔가요? 네,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15조 원이 낭비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뭐예요? 예, 이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것은 이때 나오는 그 온실가스와 비슷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148그루의 나무가 1년 동안 이 가스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자,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 환경 시간에 이걸 보고 자기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싫어하는 반찬이 먹지 않은 이런 자기의 행동 때문에 돈이 낭비되고 지구가 오염된다. 환경이 오염된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문제의식을 가졌죠. 그래서 글쓴이는 뭘 주장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다 먹는 날로 전교생이 함께 실천해서 버려지는 음식물량, 다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페이스맵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는 자기 언어로 정리해야 돼요.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네, 글쓴이가 환경교육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공부를 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각각 정리하기 자기 언어로. 한국 교육 시간에 공부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들은 의견은 무엇인가요? 연간 4인 가족 기준이죠. 4인 가족 기준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얼마 든다?
처리비가 15조 원. 15조 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다? 724 게이지 CO2e.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했나요? 예, 급식 시간에 남긴 음식으로 인해 돈이 낭비되고 환경이 오염되는구나 를 느꼈죠. 자기 행동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뭘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하루 급식 다 먹는 날로 정하자.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자. 급식 다 먹는 날을 정하여 운영하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스톱 버튼 누르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정리되었다면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자, 언제? 일주일에 며칠? 한 번, 하루 한 번 급식을 다 먹는 날로 정하자. 또는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죠. 날을 정하여 운영하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날로 하자. 또는 급식을 남기지 않는 날로 운영하자. 이렇게 말은 여러분 표현대로 하셔도 됩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더 조사해 보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급식 다 먹는 날을 운영하자라고 하면 누군가가 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본론에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좀 더 연구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뭔가 좀 더 조사를 해야 해요. 어떤 내용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누군가가 왜 음식물 먹기 싫은데 다 먹어야 해? 왜 그래? 하면 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는지 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게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식료품들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조사를 한다면 친구들에게 내 주장이 맞다 라는 근거를 잘 제시할 수 있고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 설득을 당하여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동참한다면 이 지구 환경을 더 잘 지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먼 훗날 내가 낳을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네. 자, 맨 밑에 슬슬 팁 한번 봅시다.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친구들이 어머 그래 좋아 라고 나오면 좋겠죠. 그러려면 친구들을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잘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네, 근거를 잘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논술의 목적은 설득이에요. 그 설득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예,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고 친구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논술을 하는 목적이다. 논술 왜 하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을 위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장 살짝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는 찾아보기였죠. 1단계에서는 찾아보기였고 2단계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맵을 내용을 찾아서 맵에 정리하고 서론을 써보는 거예요.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활동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한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시간 날 때마다 영상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